지금 혈자리, 이 지겨운 혈자리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혈자리에 대해서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까? 예. 자,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감 안 잡히, 좀 덜 잡히겠죠, 물론. 자, 그러면 생명과 당장 연관되는 것, 주요 장기와 머리 이렇게 이제 정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일단 목숨이 급하지 아니하면 팔도 건강하고 싶고 다리도 건강하고 싶고 손가락 끝도 건강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그러잖아요. 야. 그래서 다리 때문에 아이고 다리 아파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은 뇌출혈로 내일 당장 죽을 사람이 들으면 행복한 고민이라 그러죠, 그지? 야. 그러나 머리 건강하고 다 몸통 건강하다면 다리도 건강해야 되겠죠. 발목도 건강해야 됩니다. 발가락에 무좀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팔다리에 혈자리가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깨, 그렇죠. 예. 이 몸통은 전부 주요 장기와 관련 없는 데가 없습니다. 몸통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히프 위로, 그렇죠. 예. 꼬리뼈, 항문 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머리 끝까지가 다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마 그 중에서도 이 어깨 이 부분은 좀 다르죠. 어깨 여기는 바로 밑에 여기 장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요 장기가 없습니다. 야, 어깨를 좀 제외하고는 전부 장기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그 사진, 그 그림, 예. 어디를 건드리더라도, 그렇죠. 심장, 대장, 소장, 콩팥, 췌장, 그렇죠. 간, 폐, 예.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디가 더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따져라 하면 따져봐야 되겠죠.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거 남한테 물으면 안 됩니다. 지사정이죠. 그렇죠. 그렇죠. 지 머리에 병이, 급한 병이 왔으면 자기는 머리가 먼저고, 그렇죠. 콩팥이 먼저 병이 왔으면 나는 콩팥이 먼저겠죠. 예. 어떤 사람은 대장이 지금 물혹도 몇 개 있고 좀 있으면 암이 될지도 모른다 한다. 그러면 대장이 먼저죠.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머리는 뇌출혈로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다. 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신경 더 쓰라는 것이고, 심장도 그렇죠. 심장마비로 갑자기 객사할 수 있다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라는 것이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상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 어느 쪽에 내가 먼저다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지 남한테 물어가지고, 예? 오늘 저녁을 죽 먹을까요? 밥 먹을까요? 나한테 물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잖아. 왜 그걸 내한테 묻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선순위까지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주요 장기,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깨를 비롯한 이제 팔, 다리, 예. 척추도 따지고 보면 사실은 몸통 아닙니까? 척추, 그렇죠. 예. 누가 아까 척추를 질문하셨는데, 척추도 척추 있는 그 자리에 사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몸통, 머리 사일하면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 곳이 어디냐? 사일해서는 안 되는 자리. 배꼽 해도 됩니다. 그렇죠. 배꼽 해도 돼요. 하지만 안 그랬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 이 말입니다. 항문 사일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하지 마라 않겠습니다. 항문 사일, 항문. 우리 책에 항문혈이라고 있죠. 그건 항문혈이지 항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항문 사일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않겠습니다. 사실은 하지 마라, 하라 그랬죠. 그 책에 항문 사일 하라고 그런 말 언제 했느냐고 저보고 따질 수 있죠. 그제? 책을 100번 읽어봐도 항문에 사일 하라 이런 말 없습니다. 단지 항문혈 그래가지고 항문하고 좀 자리 빈한데 꼭 하라는 말이 있죠. 항문 건강을 위해서는 항문혈, 항문이 아닌 곳, 그 항문과 꼬리뼈 사이고, 그리고 이제 꼬리뼈 쪽으로 하라, 이 말만 했지, 항문 사이로 하라는 말 없죠. 그러나, 없다고 해서 없다, 이래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자연정보법에서는 눈이 아닌 곳은 어디든지 사이로 해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항문 해도 된다는 말이 안 된단 말입니까? 하라고 그런 거죠, 그거는. 할 사람 하라, 이 말입니다. 배꼽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할 사람 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혈자리에 대해서 더 의문이 있습니까? 예? 왜 눈병 고치는 혈자리, 어떤 사람 이렇게도 물어요. 백내장 혈자리가 어디냐? 눈 주변에 하면 됩니다. 그러면, 녹내장은 어디입니까? 이런 묻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연정보에서는 병 이름 복잡하게 따지지 마라.
그냥 눈병이지. 그렇죠? 이 백내장이든, 눈이 안 보이면 아프든, 뭐, 눈이 따갑든, 뭐, 무조건 그냥 눈병이에요, 눈병. 예. 그 자리는 혈액순환 안 되니까 온 것이니까, 그래 본다, 이 말입니다. 그 현대화하고, 현대학을 10년 공부한다면 우리는 일단 한 달만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병 이름 외우는 그 자체부터가 우리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눈 주위를 사용해도 됩니까? 그래서 눈에 피가 안 돌아서 그러는데, 눈에 피를 잘 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눈을 사혈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을 사혈하는 것이 아니고 눈 주변을 사혈한다. 그러면 눈 주변이 어디가 눈 주변입니까? 여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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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저한테 왜 묻습니까? 아니 제가 뭐 죄지었어요. 그거 나한테 묻게. 눈 주변 하게 되면 내가 사는 내 이웃집 하게 되면 내가 아파트 1층 사면 1층만 주변 이웃입니까? 2층만 이웃입니까? 그 꼭대기층하고 아파트 단지 전체가 이웃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집 주변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무슨 아파트 몇 호 산다 하면 내가 살고 있는 대구시 전체가 이웃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행동 스케일이 크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내 이웃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눈 주변 하게 되면 이 머리 전체가 눈 주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가서는 내 몸통 전체도 눈 주변이 될 수 있는데 단지 내 눈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최고 주변이다. 맞죠? 가장 가까운 주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있는 그대로. 예. 그 눈병을 고치기가 급한 사람은, 위급한 사람은 어디 하라? 눈에서 가까운 자리부터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내가 안 켜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눈병이 급한 사람은 눈 주변을 사혈하는데 이 가슴부터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가슴도 물론 눈 주변 맞죠. 멀기는 멀지만 그렇죠. 그러나 급하다면 눈에서 가까운 자리, 여기도 눈 주변, 여기도 눈 주변, 그렇죠? 요 밑에는, 밑에도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뭐, 여기가 효과지, 요런데, 요 위에, 요 이마에, 그렇죠, 요런데, 예. 하면 되는 겁니다, 예. 하는데, 조금 뽑아가지고는 효과 못 봅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조금 뽑아가지고는 효과 못 봅니다. 왜? 눈 지 혼자만 사는 동네가 아니고, 눈 주변에 넓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뽑고 나면 눈 주변에 있는, 뒤통수에 있는 오일이 그쪽으로 끌려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눈욕을 고치려고 하면요,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내 혼자만 살아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눈 뒤에 있는 뒷골 있죠. 그렇죠? 뒷골도 같이 살린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하라? 이 머리 전체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뒤통수만 사혈해도 눈도 병이 낫고, 여기 사혈해도 안경 벗어 던지고 눈병이 나고 눈이 밝아지고, 그렇죠? 적어도 내가 눈병을 고치려고 하면 이 머리 전체를 생각하라. 좁은 생각으로 눈요거 하나만 생각하게 되면요, 이웃 집에서 싫어합니다. 맞죠? 눈 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눈 살리기 위해서 뽑았는데 여기는 의열 빠졌겠지만은요, 요 뒤쪽에 있는 의열들이 그 자리에 다 몰려옵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예. 그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어차피 눈병을 고치려고 하면 이 머리 전체를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요 자리에 뽑는 거는 자유인데, 요 자리에서 조금만 뽑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뽑고 나면 뒤에 것이 그 자리에 또 채우기 때문에 또 뽑아줘. 그러면 머리도 살고 눈도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돼요. 혼자 사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 몸체는, 인체 조직은 유기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눈병 고치는데 왜 몸통하라 하느냐? 예? 눈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눈에 맑은 피가 흘러야 된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혈액순환이 뭐다, 의혈이 뭐다, 이 개념을 이때 도입해야 돼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눈에 잘 돼야 된다는 말이 그렇죠? 혈액순환이 눈에 잘 되려고 그러면, 이 혈액순환이 무엇을 의미한다 모르면 안 풀려요. 혈액의 양도 충분해야 되고, 뭐 해야 한다, 품질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아무리 혈액이 많은 양이 눈에 도는다 하더라도, 그 혈액이 품질 불량이면 효과 없습니다. 더럽고 독기 있는 이런 오염된 피가 눈으로 흐르게 되면요, 효과를 못 본다, 이런 이야기도 그렇죠. 그래서 피를 맑게 해주는 신장, 그렇죠, 간 같은 거. 예. 그래서 신장이 건강해지게 되면요, 사람이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맞죠? 머리도 맑아지고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도 눈 치료하는 혈자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혈자리, 눈을 치료하는 혈자리가 어디다 가는 게 원리적으로 개념이 잡히죠. 그럼 눈만 그렇습니까?
다 그래서 코병도 그렇고 기병도 그렇고 다 그래요.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렇죠? 코 지 혼자만 건강해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예. 이 몸통이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코에 뭡니까 비염이 났고, 예. 그래서 몸통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 혈액 속에 있을 것은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고 또 품질과 양적으로 정확하게 맞춰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병이 덩달아 낫는다는 거죠. 어디든지. 그런 원리로 해야 되는데 그 원리에 입각해서 자기가 잘 판단해보고 내가 어디를 먼저 하겠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입맛대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누구한테 물어보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죠. 그 남이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요. 남은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지. 예. 자, 그러면 백내장 치료 원리 혈자리, 녹내장 혈자리 한마디로 눈병이니까 눈을 건강하게 하는 혈자리가 어디다 하는 것을 원리적으로 그렇게 눈에서 가까운 곳, 눈 이웃, 예, 눈과 관련 있는 것은 우리 몸 전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혈자리를 내가 먼저 눈이 급하다면 눈에서 가까운 곳에서 상당한 양의 의를 뽑아줄 때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운이 좋으면 조금만 뽑아도 효과를 봐요. 그런 건 옳은 효과 아닙니다. 예.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주변에 있던 의를 그대로 또 그대로 메우게 됩니다. 예. 그러면 또 아까 누가 물었죠. 아, 괜찮았는데 또 도진다, 또 재발한다 그렇죠. 그 재발하는 원리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어제 밥 먹고 배불리는데 오늘 왜 배고프냐? 아, 먹으면 밥이 다 빠져나왔으니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의혈이라는 것이 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 주변에 있기 때문에 조금 뽑아버리면 그 주변의 의혈이 시간을 두면 또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예. 자, 여기 이야기 나왔으니까 의혈의 이동은 움직이지 않는 의혈이 있는데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았던 의혈도 부항압력에 의해서는 움직이집니다. 예. 부항압력. 그러면 여기서 부항압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또 원리적으로 부항압력에 대해서 그 원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그렇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게 기본 부항압을 이용해서 우리 의혈을 뽑아낸다 할 때 부항압, 진공압력이 무엇을 의미한다 이런 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실제로 질문하는 분이 많아요. 내가 이 자리를 부항을 걸면 이 압력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이런 좀 고상한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고 또 그게 사실 고상한 질문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절로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게 바로 움직이지 않는 의혈인데 이게 머혈이다. 머리다. 그렇죠? 머리의 의혈이 어느 쪽은 좀 더 많고 어느 쪽은 좀 더 적고 위치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어디 가도 그렇잖아. 우리 방 안에 쓰레기가 있었다도 한쪽 방 구석은 의혈이 쓰레기가 많고 한쪽은 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예. 의혈이 우리 몸에 똑같이 깔려 있을 수는 없어요. 어느 자리는 많고 어느 자리는 덜하고. 네. 자, 어쨌든 눈이 발전 못해가지고 눈이 아마 이 정도 차지할 겁니다. 머릿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눈을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부항을 걸어가지고 뽑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던 의혈이 쫙 다 빠져나왔어요. 의혈도 빠지고 생혈도 빠지고 나면 이 자리는 빈자리가 되겠죠. 그죠? 빈자리가 되잖아요. 예. 근데 빈자리 그대로 놔두려고 안 하죠. 우리 여기에 뭐 쉽게 설명해야 됩니다. 여기 물그릇이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 물을 갖다 한 바가지 들어내면 이 자리가 물이 없어집니까? 다른 옆에 있던 물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부항으로 뽑아내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하던 것이 부항 진공 압력에 의해서 강제로 끌어내니까 평소에 탁 털어박혀 있던 의혈이 서서히 끌려 나옵니다. 우리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동영상 보시면. 예. 여러분이 얼마든지 보시라고 동영상 만들어 놨습니다. 머리 사이라는 거. 예. 서서히 끌려 나가지고 한 10분, 15분 지나니까 20분 지나니까 이만큼 뭐라 할까? 탁구공보다 그렇죠. 뭐 탁구공만 할까? 그런 의혈 덩어리가 한 덩어리 나옵니다. 이런 게 진짜 의혈입니다. 의혈은요, 여기에 막 바늘로 막 60번, 70번 찔러가지고 구멍을 60번 찔러가지고 부항그릇 압력을 끝까지 걸어둬요. 생혈은 금방 2분, 5분 되면 가득 차버리지만 우리가 뽑아야 할 병적인 의혈은 잘 안 나옵니다. 한 15분 이상, 20분 돼야지 탁구공만한 덩어리가 새까만 의혈 덩어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의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물, 아까 진물이라고 그랬죠. 아까 누가 뭐라 하다 진물이라고 했나? 콩물을 했나? 뭐 했나? 맹물, 예. 맹물도 나온다, 이 말이야. 예. 야, 뭐 누리끼리 하기도 하고, 불거스레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끈붉기도 하고, 예. 예, 색깔이 다양합니다. 예. 그 처음 보는 사람은 피라 그래요. 피하고 진물하고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해보신 분들은. 예. 막 같이 나오는데, 노폐물이라고 그래요. 예, 노폐물, 맞습니다. 노폐물이에요. 노폐물 해도 됩니다. 물은 물이니까. 예. 하여튼 진물 이만큼 나오고, 밑에는 타고만한 그런 어혈이 새까맣게 더 나옵니다. 거꾸로 막 나와요. 자, 나오고 나면, 요 자리에 있던 어혈이 나왔어요. 요 자리에 있던. 요거 나오고 나면 뒤에 있던, 뒤에도 어혈 많아요. 주변에도. 그러면, 요 자리는 어혈 빠졌지만, 이 뒤에 있던 어혈들은, 자, 이렇게 말할 것 없이, 요것이 빠져나가면서 뒤에 어혈도 같이 끌려 나온다. 요것이 빠져나간과 동시에 같이 끌려오는 거예요. 같이. 우리 지금 다 같이 밖에 나간다. 그러면 줄서가 나잖아. 그렇죠? 5명이 밖에 나오면 그 5명이 또 그 자리에 문 앞으로 모이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두 방 뽑았다고 해서 눈 옆에 있던, 눈 가까이 있던 어혈들이 다 치워졌느냐? 아니거든요. 예. 그 다음에는 여기 있던 어혈이 여기 있던 어혈들은 요 자리에 옮기고, 여기 있던 어혈들은 요 자리에 옮기고, 주변에 있던 어혈이 자꾸 이쪽으로 와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뽑아가지고는 안 되고, 많이 뽑아낼 때, 눈 옆에 있던 어혈도 빠지고, 이 멀리 있던 어혈도 이쪽으로 해내가지고, 머릿속에 어혈이 많이 있던 것이 이제는 많이 치워져 버리죠. 조금만 남죠. 그렇죠? 예. 그 여기 있던 것도 자꾸 조금씩 다 이동합니다. 아시겠죠? 이동해요. 조금씩. 나중에는 이 머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머리가 단단하지 않고, 풍선처럼 됐다면, 머리가 쭈그러들겠죠. 어혈 뽑은 만큼, 그렇죠. 그러나, 쭈그러들지 못합니다. 예. 그 대신에, 이 목 밑에 있던 어혈이, 피가, 생일의 어혈은 또 그만큼 올라옵니다. 아시겠죠? 올라가지고 그 머리를 채워줘요. 만약 여기서 머리를 한 사발 뽑았다 하면, 한 사발만큼 밑에서 또 올라와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원리로 어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생각해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가르쳐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의 어혈을 뽑아야지 눈 주변에 있는 어혈이 적어도 100% 있던 어혈이 절반 정도 채워지겠다. 얼마 정도 채워졌다는 감으로 느낌으로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번 딱 뽑아놓고 눈나기를 바라는 것도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많이 뽑아지게 되면 눈만 낳는 게 아니고 이 머리 전체의 어혈들이 대량 채워지기 때문에 치매까지도 고친다. 치매 있는 사람은 치매 고치고 치매가 50% 발전한 사람은 50%가 고쳐지고 그렇죠. 두통도 고쳐지고 나중에 뇌졸중 올 거 미리 예방되고, 머리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머리병 있는 사람은 고치고, 없는 사람은 예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원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자연정력법은 어혈을 뽑아내는 것 자체가 진단이요, 치료요, 외방이다. 맞죠? 그 자체가 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병을 외방하는 것이고, 진단하는 것. 진단은 뭡니까? 아, 이 정도의 어혈이 나오니까 여기는 병이 이 정도 심각하다. 그렇죠? 진단은 아닙니까? 야, 병원에서는 그런 진단 못해요. 그냥 사진 찍어보고 이상 없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 아파 죽겠는데.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이상 없다 그럽니다. 야. 그건 정확한 진단이 아니죠. 야. 여기서는 어혈 딱 나오면 이거는 벌써 병이 이 정도 발전했다. 야. 진단이 되잖아요. 정확한 진단. 야. 그렇게 해서 눈병을 고치는 방법은 그런 원리 하게 되고, 눈병뿐만이 아닌 콩팥병도 그런 원리로, 콩팥 주변에도 어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혈이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는 안에 안 봐서 모르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뽑으면 돼요, 그냥. 야, 그러다 보면 좀 빠른 속도로 효과 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정말 악성 어혈 중에서도 이 참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악성 어혈을 상당한 양을 제대로 뽑기만 하면 무조건 그 자리에는 혈액순환이 뽑은 만큼 되게 돼 있고, 그 쓰레기 어혈을 뽑은 만큼 내 몸에는 어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은 맞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은 이런 문제 가지고 하다가 중단한다거나 그러지 않죠. 예. 아까 내 녹음 들려드렸죠, 그죠? 그분이 30가지 병을 자기 손으로 고쳤고, 내 가족은 물론이요, 내 친한 친구들 병 고쳐주고 있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재활요법을 나는 100% 확신한다 그러고, 예. 이런 분들은 이런 이제 경지 이런 거죠. 예. 중간에 의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혈을 제거하면 혈액순환이 되는 것이고, 혈액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 그 혈액순환이 되면 건강, 생명 다 지켜지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혈자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한 번 더 이야기 할까요? 간,
간의 혈자리는 어딨냐? 책에는 한두 군데 정도만 이야기했는데, 요 한두 가지만 요걸 간혈이다, 뭐라 하더라, 간장혈이라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간혈이다. 예, 간혈 하면 돼요. 예. 간장혈. 그러면 책에 그림으로 보여준 요 자리만이라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간의 의혈을 뽑을 수 있는 자리면 다 간혈이기 때문에 뒤로 옮겨도 괜찮고 옆으로 옮겨도 아래 위로 좀 이동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문이 아닌 곳은 어디든지 혈자리인데 그 혈자리가 간의 의혈을 뽑을 수 있느냐, 콩팥의 의혈을 뽑을 수 있는 자리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당뇨가 있는 사람은 췌장혈을 잘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우리가 영어 문법 속에 그렇게 엉터리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 배우는 사람도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고 영어를 가장 잘한다는 미국, 영국의 본토박이 영어 학자들조차도 그 사실을 모르고 가르치고 배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의술에 대해서 혈자리를 풀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영어 문법처럼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다. 이걸 우리는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주요 장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는 이제 팔다리인데, 팔다리 하게 되면 그 중에서도 무릎 관절 한번 보죠. 무릎 관절 외에도 뭐 많습니다. 그렇죠? 뭐 발목이다부터 해서 특히 고관절, 고관절 이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고관절이 됩니까? 요거는 무릎 관절이라면, 이것이 무릎 관절이라면 요 응치뼈, 그렇죠? 응치뼈하고 대퇴골 요거 이어지는 부분, 여기 고관절이란 말입니다. 이 고관절 병 앓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이 노인이 고관절 병 왔다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순서는 사망이다 그럴 정도로. 예. 고관절 자체가 아프기 때문에 사망이 아니고 그 정도 되면 딴 곳에도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라. 예. 뭐라 하더라, 뭐 어떤 병이 왔으면 무슨 병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의사들이 너무 많이 하는 소리거든. 예. 당뇨가 왔으면 신장이 나빠질 가능성도 많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 예.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어느 한 곳에 장기가 나쁘다 하면 그 사람은 벌써 그 자리만 의혈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거든. 예. 그래서 다른 곳에도 당장 나타난 것은 두통이지만요, 두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벌써 의혈이 많이 쌓였다. 예. 제 같은 경우 관절염이 제일 먼저 왔고 아토피가 먼저 왔고 세수할 때 허리 숙이면 허리를 못 펼 정도로 허리가 아팠고 이런 거. 예. 바지를 입으면 잘 때 말이죠, 고무줄 있는 그 잠옷은 절대 못 입습니다. 허리 피부가 민감해가지고. 예. 온갖 병이 있었어요. 예. 그런 거는 지금 다 씻어져 나섰고 무좀, 그 지긋지긋한 무좀 다 나왔고. 예.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게 되죠? 무릎 관절, 예, 그렇죠. 예. 무릎 관절 요거 하나 고치는 것만 혈자리하고 살하는 방법 이런 것만 하나만 알면 나머지 똑같대요. 그러면 고관절 병 하면 고관절이 어디 있는지 요거만 알면 되잖아요. 예, 다양하게 전화가지고 고관절은 혈자리가 어딥니까? 이러면 묻는다니까. 예? 묻는 게 못돼서 가겠지만요, 적어도 잔전요법 자격사 정도 되면 그런 질문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고관절 혈자리가 고관절이지 어딥니까? 고관절 혈자리지. 예. 안 그렇습니까? 무릎 아프면 무릎이 혈자리죠. 그렇죠? 근데 무릎에 어디다 그렇게 정해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사님들 뭐 책에는 말이지, 예? 무릎 혈자리는 가르치지도 안 하고 무릎 관절염 앓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혈자리를 발표합니다. 예. 발표를 학문적으로 그냥. 그래서 무릎 관절염 있는 사람은 혈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요 종지뼈 있죠, 여러분? 허벅지가 있고 여기 종아리가 있고 발이 있고, 그죠? 또 종지뼈, 예? 종지뼈 바로 옆에다 두 군데. 요걸 혈자리라고 정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예. 요걸 혈자리라고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래요. 예. 또 딴 사람 뭐라 하느냐 하면 또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 혈이 족삼혈. 예. 나도 예. 족삼혈 이거는 한의학에서 쓰는 말인가 모르겠는데 이거 누가 만든 말인지 하여튼 좋긴 좋아요. 족삼혈 요것이 무릎 관절 고치는 것이라고 족삼혈이라고 또 여자를 딱 찍어 또 내고 이렇습니다, 세상에. 예. 자, 무릎의 병을 고치려면 무릎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 된다, 그렇죠?
예. 혈액순환에 대한 의미를,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를 뽑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무릎 관절의 의회를 뽑는데 어디를 뽑아라 하는 말은 뭡니까? 무릎 관절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주변을 다 뽑아라 이 말이거든. 주변 그렇죠. 그래서 눈병을 고치려면 눈 요것만 뽑으면 안 된다 그랬죠. 눈만 뽑으려 그래도 눈만 안 뽑혀요. 예? 눈 뽑다 보면 골도 뽑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풀이해서 말하면 눈 가까이에 있는 의회를 눈 속에 있는 의회를 뽑다가 보면 눈 속에 의회도 뽑혀 나오겠지만은 그 골에 있던 의회들이 끌려 나가지고 눈 속에 또 들어간다 이 말이죠. 다 이동합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골 속에 있던 의회를 눈에 못 닿을 것 같죠. 이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 막이 있고 눈 막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것도 통과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별도로 설명이 필요한데 어쩔까 할까 말까요? 간단히 할게요. 무식한 동물들이 볼 때는 동물들에게 고양이에게 이것이 대구광역시야 아니면 서울특별시야 하고 그죠? 그림을 딱 그려주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 전체 땅이야. 이게 서울특별시야. 그 요 안에 사람은 서울시민이다. 서울시민이다. 그렇죠? 예. 그 여기 고속도로야. 경부고속도로야. 그 자동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안에 사람들이 사는데 이 무식한 고양이가 이 설명을 들으면요. 고속도로 요것만 가지고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걸 알 거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요 테두리를 꺼놨으니까 이 테두리는 사람이 밖으로 못 나온 줄 알 거라 이 말이지. 서울시민은 요 안에만 사는 거지 밖으로 못 가는 줄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 고양이는 그렇죠. 무식하니까. 우리보다 무식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선을 끄니까 이것이 요 테두리 아니 서울시지 서울시민 일이 못 나갑니까? 고속도로로만 다닙니까? 안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는 콩팥이 있으면 콩팥 막이 있고 뇌가 있으면 뇌막이 있지만 이 막을 뚫고 막 사이로 혈관이 다 있고요. 의혈이 통한다 이 말입니다. 대구시가 있는데 대구시에는 앞산 비설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쪽 면이 그렇죠. 이 비설산에 가보면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유사시에 고속도로도 막히고 국도도 다 막혀버리고 저쪽으로는 저 적군이 쳐들어왔고 사람 뭐 죽인다 그러고 피난은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뒤에 앞산으로 길 없는 가시밭길을 해서 사람들 다 빠져나와 버려.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가시밭길 논길 못 가는 통하지 않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의혈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통로가 정해진 게 없어요. 내 막이든 내 뼈든 어디든지 뚫고 다 나버린다는 거지. 아 그렇습니까? 우리 몸속에 땀이 빠져나올 때는 뭐 피부 이거 뭐 막 빠져나버리잖아요. 예. 땀이 줄줄줄 흘러나오잖아요. 자 그런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또 했네요. 아까 좀 이야기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래서 눈을 사일해서 눈병을 고치는 원리는 눈 주변을 사일하다 보면요. 눈 주변에 있는 모든 열들이 막 같이 끌려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한 양이 빠져나올 때 눈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눈 속에는 의혈이 다 빠지고 바깥쪽에는 의혈이 안 빠지면요. 이 바깥쪽에서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눈 속에 좋은 피가 안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눈 속에는 물론이고 눈 주변에도 당연히 의혈이 치워져야지 눈이 낫는다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 무릎 염증 이걸 치료하려고 그러면 요 자리만 의혈을 뽑으면 된다 이렇게 규정 지으면 안 돼요. 물론 되지요. 요 자리에서만 뽑되 의혈을 많이 뽑아주면요. 무릎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낫습니다. 그러나 무릎 연골이 이미 다 따라가 없어져 버리면 무릎 연골이 재생이 안 됩니다. 너무 늦어 버리면 안 돼요. 뭐든지. 예. 무릎 연골이 뿌리가 남아있을 때 해야 되는데 연골이 이미 망가지고 없어진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예. 콩팥도 그래요. 이미 콩팥이 완전 기능을 죽어버리면 그때는 넣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서 의혈이 많이만 나와주면 이 자리에 있던 의혈만 나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있는 그는 나온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던 의혈이 이 자리를 자꾸 이어주기 때문에 실제 뽑기는 이 자리를 뽑았지만 치워지는 자리는 저 딴 자리입니다. 맞죠? 이해되십니까? 되죠?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많이 뽑고 나면 이 자리는 아직까지 의혈이 끌려가지고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많이만 뽑아버리면 결국은 당초보다는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무릎이 편해진다. 아시겠죠? 제가 무릎 관절염이 완전히 갔어요. 지금은 아주 이거는 뭐 그냥 태권도 하러 가면 갑자기 할 정도로 저는 이 난간 짚고 계단 내려갔다니까. 주변에 많이 하셨어요. 예? 그 제가 책까지 썼다 하지만 저도 어리석은 점이 참 많았어요. 기술 부족으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팔다리 쪽으로 안 해야 되는데 팔다리 쪽으로 먼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이 많이 봤어요. 시간 손이 많이 봤어요. 예. 심장부터 벌써 머리 사이를 벌써 끝냈어야 되는데 머리 알기가 못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해가지고 뭔가 잘 안 빠진다, 그렇죠? 생일에 나온다, 무릎은 안 좋은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보니까 안 빠져, 그냥 아예. 암만 해도 안 나와요, 그냥. 막 20분, 30분 붙여놔도 바늘 구멍, 물만 조금 비치고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그럴 때는 또 주변을 해봐야 돼, 주변. 그럴 때 말하자면 족삼열도 해보고, 그렇죠? 주변을 해봐야 돼. 여기 종지뼈 하면, 요 위에 근육도 해보고, 예? 요 인대를 합니까? 인대도 해보고, 옆을 해보고, 예? 요 밑에도 해보고. 거기 해서 진한 어혈이 나오면 빼면 돼요. 예. 그런데 요 자리 하는 것보다는 요 자리에서 어혈이 효과적으로 나오면 빨리 효과를 보는데, 요 밑에 해가지고 어혈이 많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덜 빠릅니다. 그렇겠죠? 예. 덜 빠를 수가 있다는 것이 반드시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요 종지뼈, 즉, 위에 무릎뼈, 그렇죠. 윗뼈와 아랫뼈가 그 사이에 물렁뼈가 있죠. 연골이 있는데, 이 일대에 있는 어혈을 상당량 뽑아버리면, 그렇죠. 뽑아버리면, 어쨌든 허벅지 어쨌든 간에 이 자리는 피가 잘 돌게 돼 있어요. 무릎 연골 쪽으로, 그렇죠. 무릎 쪽으로. 예. 그러면 뽑았다고 해서 당장 낫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연골 세포가 좀 회복돼야 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낫는다, 이 말입니다. 그날 당장 낫는 병이 있어요, 하자마자. 예를 들어서, 요 자리에 뭔가, 뾰루치가 하나 나 있고, 막 간질간질하다, 피부가, 그렇죠. 그 자리에 부항 그래가지고 조금 뽑고 나면 바로 나와버리는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 거는, 예. 부항 그는 즉시 나와버려, 그냥. 예. 부항 걸게 되면 막 피가 돌게 되거든요. 즉시 나와버리고 뽑고 난 뒤에 가려운 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게 심할 때는 조금 뽑아가 안 되고, 예. 그러나 무릎 정도는 뽑고 난 뒤에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 제가 손목을, 지금 저는 오른손이 악수를 하기 미안할 정도로 오른손에 피가 잘 안 돕니다. 지금 이거 제가 논리, 이론적으로 이 손이 차다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장기를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다는 이 팔에 피가 안 돌아 그래요. 어릴 때 제가 팔을 한번 부러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 팔을 부러뜨다 하면 그 영향이 남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팔 쪽으로 사이를 못 해봤어요. 팔 쪽으로는 이거는. 내 오른팔에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남한테 이 팔은 사실 후손이고, 예. 또 급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왼손이 지금은 오른손보다는 따뜻해요. 따뜻하고 손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예. 한때 왼손을 제가 이거 사료법을 알기 이전에는 이 엄지손가락을 못 썼습니다. 이게 안 돼요. 예. 그래서, 요걸 내가 이거 때문에 이거 정말 불편한데, 그래서 어디를 했느냐면, 여기 하자니까 부항 걸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에, 우선 그 손등 위에 여기 했고, 또 여기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는 거 내가 했는 거예요. 제 손입니다. 딱 한 번 했어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진물도 나오고, 그렇죠. 진물도 나오고, 의열도 시커먼 을 덩어리가, 내가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해놨는데, 하여튼 상당히 뽑았어요, 일단은. 예. 뽑고 나니까, 그대로 아픈 거는 그대로야. 예. 아프더라고. 그런데, 한 며칠 지나고 나서요, 여기 진물도 이제 멈추고, 일단은 바늘 찔렀던 흔적도 사라지고, 어느 날, 손이 그렇게 편안해요. 지금까지 이 손이 얼마나 부드럽게 편한지요. 예? 이 손보다 덜 차다니까, 예. 근데 제가 발도 차냐? 발은 안 차거든요. 원래는 제가 발이 찼습니다. 한여름에도 이 방바닥에 맨발로 디딜지를 못해요. 발이 시려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지금 겨울에도 그냥 디뎌버립니다. 예. 완전한 건 아니지만 엄청 차이가 날 정도로. 그 발은요, 집에 가면 양말부터 벗어야 돼. 예. 근데 그에 비해서 오른손 여기에 유독 겨울 되면 냉기가 있어요. 예. 무릎 관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손목살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거 다 좋아졌고, 그러니까 조금 뽑아서도 안 되고 또 많이 뽑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열을 뽑아야 되지 생열 뽑으면 안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생열 뽑아놓고 의열 뽑은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처음에 몇 번 생열이 나오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가급적 생열은 안 뽑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생열이 조금 나오더라도 그 나오는 걸 무릅쓰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노약자는 그것마저도 조심해야 된다. 그것마저도 해야. 처음부터 노약자라면 생열은 한 방울이라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혈이 나오는 자리를 찾아야 돼요. 노약자는. 예.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생열 나온다 하게 되면 일단은 멈춰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같은 제가 설명하는 거는 전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느냐 하면 모든 게 기본 이론인데, 기본 원리인데
쉬운 거거든요. 요건 뭔지 좀 알고, 요건 뭔지 알고, 헬자리가 뭔지 알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것은 생혈은 뽑아야 된다, 안 뽑아야 된다? 의혈 중에서도 악질을 뽑아야 된다, 생혈이 많이 섞인 걸 뽑아야 된다. 악질이 왜 있는지 안 나올 때가 악질인데. 반의혈, 그렇죠. 뭐, 반생혈, 이래. 반혈도는 반생혈. 막 생혈과 의혈이 막 섞여 나오는 거예요. 이걸 먼저 뽑아야 되고, 이걸 전략한다. 이 원칙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전부 이렇게 딱딱딱 생각해보면 이게 어느 쪽에 내한테 이익이 되는 거. 이거 생각해보면 아는 거예요. 아는데 알려고 안 해요, 그냥. 암기하던 버릇을 해가지고 무조건 물으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혈은 전략해야 되고 의혈 중에서도 악질 의혈을 우선적으로 뽑아줘야 되고 내 몸에 악질 의혈이 아무만 찾아봐도 없다, 그죠? 이럴 때는 이거라도 뽑아야 되겠죠, 맞죠? 도로를 청소하는,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이 막 교통사고 오중 충돌해가지고 고속도로가 콱 막혀버린 데를 우선적으로 치워야 되겠죠, 우선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그런 곳이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도로가 막힌 곳은 없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할 순서가 뭡니까? 느리느리 남 방해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예. 즉, 속도 위반, 너무 느린 속도로 가는 차. 그걸 내가 경찰관에 나면 찾아가지고 벌금을 매겨야 되겠죠. 예. 어느 게 문제다 하는 거, 이거는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부터 살해야 되느냐? 예. 생명과 직결되는 데를 먼저 해야 되고, 내가 급한데 먼저 해야 돼, 내 몸이 급한데. 지금 당장 대장에 무슨 병이 와가지고 지금 위험하다 하는데, 그건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는 악질 의혈을 우선적으로 찾아보아야 된다. 그리고 요걸 생혈은 최대한 아껴야 된다. 그렇죠. 누구든지 생혈은 아껴야 되는 겁니다. 요런 데 근거해서 답을 찾으면 나오는데, 탁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거. 예. 물론 물어보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내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예.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상황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답이 나온다. 이 상황이론은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이런 기본 별거 아니죠. 요거 아니면 여기 좀 기본이에요. 이런 게. 예. 그리고 콩팥이 있다. 이런 위치, 장기의 위치. 거기에 근거하여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여기 상황이론 여기 뭔지 조금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상황에 따라서 답을 구해야 된다. 예. 이럴 때는 요거는 어떤 상황에 속한다. 요걸 그래서 지금 상황이론 요 말을 단어를 강조해야 되겠어요. 예. 상황에 따라서 답을 구한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상황이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지울게요. 그 처음에는 상황이론에 대해서 책에서 한마디만 딱 해놨는데 한마디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두 마디 했다가 나중에는 한 페이지 반 정도 어떻게 보면 한 두세 페이지까지 될 겁니다. 좀 다 합치면. 그 상황이론을 책에서는 최근에 더 강조해 놓았습니다. 그 상황이론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을 안 해주더라. 제가 볼 때는요. 많은 자기사님 자격증 따고 난 뒤에도 몇 년 되신 분들 저한테 질문하는데 혹시 상황이론 기억납니까? 하니까 듣고 보니까 기억납니다. 듣고 보니까 기억난다 하지 자기가 의도적으로 기억을 못해요. 네. 내가 잘못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시험 칠 때마다 시험 치고 난 뒤에 연수회라고 해가지고 또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론을 저는 너무 강조해버리니까 또 이야기가 지겨운 소리, 잔소리 되더라고요. 예. 그 조금만, 상황이론 조금만, 예. 이걸 우리가 상황이론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이것은 자연재활요법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한평생 이거는 기억해둬야 될 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황이론이라는 것이. 상황이론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이든 그 어떤 산이든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안 나오면 되거나. 이건 누가 만든 말이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살 때더라? 한 32살 때로 기억되는데 그 꿈을 제가 꾸고 난 뒤에 정확하게 꿈 이야기를 기록을 했어요. 기록했는데 그 기록을 어디 했는지 그때 컴퓨터에 했는지 어디 했는지 모르겠어.
그 분실했는데 그 정확한 시간 날짜까지 다 적어놨거든요. 그 내용은 확실히 아직 기억합니다. 선명하게. 예. 그때 한창 제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예. 결혼해가지고 어쨌든 식구들 먹이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때인데 책방살이 하면서 그죠? 단간 책방살이 하면서 그때 꿈을 꿨는데 내 고향 사방에 산이 있고 우리 고향 동네가 이 산 밑에 우리 뒤산이고 앞산이고 옆산이고 여기는 낙동강이 이쪽 하늘 끝에서 구름이 뭉게뭉게 피더라고요. 꿈속에서 이 구름이 용이야 용. 꿈틀거리면서 이렇게 그래서 대가리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막 꼬리가 몸통 이 대가리가 이쪽 끝에 하늘 끝이 저쪽 하늘 끝이 이쪽 하늘 끝까지 거대한 용이죠. 야. 뭉게뭉게 구름이 피어오르다가 이게 용이 되는 거예요. 야. 와, 용 구경 막 거대한 용 나 그런 용 꿈에서도 처음 봅니다. 야. 이놈의 대가리가 이쪽으로 방향을 돌려 우리 쪽으로 대가리 우리 쪽으로 방향을 돌리더라고. 하늘로 이렇게 꿈틀거리며 날아가던 것이. 저놈이 용 우리 집으로 오는 거 아니냐? 진짜 우리 집 오더라고요. 큰일 났다. 자 먹히겠다. 근데 꿈속에 내 모습이 어린애 같아. 야,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 은은 피한다고 피하는 것이 긴급하게 그 시골에 보면 시골의 가옥 구조가 예, 뭐 지붕이 있고 있으면요. 뭐 여기 작은 방, 큰 방, 이제 여기는 저 주방, 말하자면 부엌이죠, 부엌, 그렇죠. 여기 초가집, 야. 여기 뭐 대들보 이랬고. 그 여기서 얼른 부엌문 이걸 나무로 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에서 그래 잠가버렸어요. 문을 그래 잠가버렸어요. 잠가놓고 이제 웃고 있는데 이 형이 우리 집 마당에 탁 내리는. 우리 집 마당에 내리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왠지 꿈속에서 용이 우리 집에 왔는데, 저놈은 용이 날 잡아먹을 것이다까지 생각은 했는지 모르지만은, 별로 떨진 않은 것 같아요. 왠지 저 용이 나를 해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렴풋하게. 근데 이놈은 용이 내가 숨어있는 부엌문을 주둥이로 탁 건드려버리더라고요. 뭐 탁 치다고 말하기보다는 탁 건드리는 순간 부엌문이 자동으로 열려버려, 그냥. 예. 열리는데, 하늘에서 그 거대한 용이라면 용머리가 아마 우리 집채만큼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 부엌문 앞에서 보는 용머리는 그냥 내가 보기에 소머리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렇게 거대한 크기가 아니더라는 거지. 근데 이 용이 문을 턱 여는데, 그 순간 나는 죽었다고 생각 안 들고 왠지 뭔가 겁은 안 왔더라 이거죠. 근데 용 입에 시퍼런 구슬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슬 크기는 아마 야구 공부하다는 더 크고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 파란 구슬이 번쩍번쩍 거리는 구슬이 입에 딱 물고 있는데 그 구슬을 내 두 손에 딱 주는 거야 그냥. 예. 그게 또 신기한 게 용 구슬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어제 뭐 옛날에 뭐 토종 비결 같은 책 속에서는 뭐 여의주라 해가지고 푸른 구슬이라 그런 말은 들어봤어요. 근데 꿈속에서 내 모습이 어린이로 나는 기억되고 그 구슬을 보는 순간 그렇게 그 구슬이 좋아 보이고 구슬을 받고 엄청 큰 소리로 좋아서 웃었어요. 예, 하하하 하면서 웃었어요. 예, 그리고 깨버렸죠, 그냥. 이게 외사람 꿈이 아닌 것 같다. 일단 용꿈은 우리가 좋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의주를 물어다 주는 꿈. 예, 그 용이 거대한 용이라는 거 하고, 예, 내가 그 구슬을 받고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 이 꿈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게 나한테 뭔가 해놓을 것이다. 예. 언니가 한번 해놓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러면, 주택복권, 이거는, 이 꿈하고 맞다, 뭔가. 예? 돼지꿈 꿨다, 이런 거는 주택복권 모르겠지만은, 이 용꿈은, 이 재물운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뭔가, 재상이 된다거나, 그렇죠. 옛날에 따지면. 예? 우리 그 이성계가 그런 꿈 꾸고, 이방원이도 그런 꿈 꾸고, 비슷한 꿈. 이방원이는 뭐 용이 뭐 하늘로 올라가는 꿈 꾸고, 이런 말이 있는데, 옛날에 뭡니까, 왕비열정 같은 거 읽어보게 되면, 예. 어쨌든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동양에서 용꿈이라 하면 그런 의미, 이 꿈이 이거 정말 이거는 그냥 개꿈으로 보아넘기기는 좀 그렇다. 한번 기대해보자. 나이 40 되고, 뭐 이랬든, 그 용꿈은 오지가 않더라고요.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지. 예. 돈도 내가 벌기는 벌었지만 큰 돈 번 건 아니거든요. 내가 가난했던 시절에 비하면 부자가 되지만은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있습니까, 제가? 어디 나가면 아무도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는요. 이게 개꿈이다. 뭐 개꿈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거도 하나의 개꿈이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용꿈을 합리화시킵니다. 이 용꿈이 개꿈이 아니고 나한테 왔다. 뭐냐? 내가 이 상황이론을 오래 전부터 이걸 만들어냈다. 이 용꿈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나는 이 용금이 이 상황이론 이거 하나로 나는 이루어지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 뜻대로 된 건 아닙니다. 왜? 저와 몇몇 사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론을 누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요. 좀 전에 영문법 학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몰라서 그래. 영문법 학자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엉터리 문법을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영문법을 그렇게 가르쳐 배우잖아요. 예? 이 상황이론을 몰랐기 때문이다. 예. 가르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예. 그래서 상황이론이 뭐냐? 내가 간단히 시범을, 배를 하나 보여드리죠. 상황이론이 뭐기에 그 어렵고 복잡한 영문법을 하루아침에 뭐라 했다, 그걸. 물론 저로서는 고생은 좀 했기 때문에 쉽게 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거 짧은 시간에 쉽게 이루어졌고, 갈릴레이는 자기 한평생 지구가 돈다고 주장해도 안 먹혀가지고 그렇죠. 사형선고만 받았다 아닙니까? 야, 저는 그런 거 없이 이게 먹혀가 버렸단 말입니다. 야,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사형선고 받았을 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사형선고 받듯이 그래 했어요. 명예훼손죄로 잡혀다 하고 그랬어요. 예? 엉터리 문법이라고 비방한다고. 예? 영어 교육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경찰서 조사 많이 받았습니다. 검찰청까지 갔어요. 예. 그러나 제가 상황이론은 이걸 딱 제시하니까 아무도 꼼짝을 못해. 검사든 판사든 교수든 학교 교사든 예? 학생이든 꼼짝을 못해요. 상황이론 하나 때문에. 이 상황이론은 그냥 상황이론이 아니고 이거는 진리다. 진리의 한 부분이다. 예. 여러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상황이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로 하지 말고 우리말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의 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문법 중에 시제, 시제하면 동사 시제고, 일치라는 이런 아주, 거룩한 문법 용어가 있습니다. 이 시제 일치라는 걸 알면 영어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모르면 영어 실력이 없고, 예, 유식하고 무식하고 구분되는 그런 건데, 우리말로 할게요. 그거는, 나는 김치 좋아한다. 고 말했다. 예. 그냥 뭐 거기 써버렸네. 예. 자, 이걸 영어로 쓰면 나오겠죠. He said 막 하고 나옵니다. 그죠? He said I like 김치.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는 말했다. 어떻게? 나는 김치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했는 말 그대로 했지, 그대로. 그죠? 그 사람이 했는 말 그대로. 이걸 갖다 우리가 직접 화법이래요. 문법에서. 그 사람이 했는 말 그대로 옮겼다고. 직접 화법. 직접 화법이나 문법 용어를 쓰고, 요 말을 갖다가, 그는 자기 자신이 김치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걸 간접화법을 합니다. 그렇죠? 간접화법. 왜냐하면 여기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 녹음하듯이 하는 거, 요 인용보호가 있고 인용보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인용보호를 풀어버리고 그는 지가 김치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버리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언어학에서 직접화법, 이거는 간접화법을 해가지고 영어도 이렇게 문장을 풀어 쓴다 이 말이죠. 이걸 가르치면서 동사시제라는 문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도 동사시제를 풀어줘야 돼요. 좋아한다 시제가 현재다. 좋아한다 이것도 현재죠. 그렇죠?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영어로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에는 이런 거 안 가르치는데 영어에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예?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엉터리 문법 안 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도 흉내냈습니다. 그 국문학자들이 영문법을 따라서 우리 국문법을 만들어가지고 개판될 뻔했어요. 개판될 뻔. 내가 아니었으면. 그 엉터리라는 걸 모르고 그대로 우리도 따라가고 있다라는 어느 날. 그 우리말에도 국문법에 시제체가 나오고 막 이래 돼버렸어요. 영문법 흉내 낸다고. 그러나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영문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국어에. 그 이렇게 하면 아무 이상 없는 말인데도 그 사람이 말했는 것이 과거이기 때문에 말했다. 이것이 과거이기 때문에 김치를 지금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말할 당시에 좋아한다 이 말이거든. 말할 당시에 좋아하는 거는 말할 당시가 과거잖아요. 그렇죠? 그 요걸 갖다 풀었을 때는 요걸 좋아한다 하면 안 되고 김치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칸이가 학생들이 들어보니 맞는 말이거든. 실제로 김치 좋아한 거는 말할 당시, 그것도 100년 전에 맞죠? 100년 전이 과거잖아. 100년 전에 말했다 이 말이지. 나폴레옹이. 그래 나폴레옹이 살았을 때 그 당시 김치를 좋아했기 때문에 김치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맞죠? 맞으니까 이걸 마치 아주 법인 것처럼 이렇게 공식화 돼버렸지. 예. 그래서 모든 문법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랬죠. 상황이론을 알아야 된다. 상황이론. 예? 상황이론이 뭐냐? 이것만 가지고는 답을 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한 상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좋아했다라고 과거 시제 써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게 상황이라는 요지입니다. 자, 이거는 요거만 가지고는 어떠한 이런 말 했는지는 모른다. 어떠한 상황에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습니다. 자기사 회의를 하는데 우리 자기사들은 이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그렇죠? 자기 병 고치기 위해서 자기증 따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 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 자기사 회의를 해요. 자기사 회의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가. 예. 자,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게 되는데 돈을 받고 해줘야 됩니까? 무료로 해줘야 됩니까? 이걸 오늘 답을 내자 이거야. 예? 오늘 결판은 진짜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회의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돈 받으면 자기 풍요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잔전업부 자기회사 전부가 이거 명예훼손 되는 것이다. 절대 받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래도 뭐 이거 참 이제 직장 이제 은퇴하고 그렇죠. 예. 은퇴하고 직장 은퇴하고 이제 뭐 용돈 벌이라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돈 받지 말라 하면 뭐 합니까? 이러죠. 그렇죠. 예. 이래가지고 서로가 옳다 표로 결정하자. 투표로 결정하자.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그 결정하는 거지. 그걸 갖다 답을 정하자. 법으로 정하자가 안 된다 이겁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과 받지 말아야 할 상황을 보면 하지 않느냐 이거지. 예. 그러면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받아야 할 사람은 자기가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안 받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답이 나온 거 아니냐? 알아서 하십시오가 답이라 이거 맞죠? 그겁니다. 근데 상황 이론을 생각 안 하니까 그런 이상한 회의가 벌어진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투표를 결정하자 그러는 거지. 법으로 정하자. 이걸 어기는 사람은 뭐 좀 뭔가 불명예스럽게 하자 뭐 이렇게. 저 학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안 받는다고 발표하라 이거지. 공식적으로. 예.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는 과거 맞다.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거는 과거 맞다 이거죠. 과거는 과거인데 상황을 봐야 된다. 상황. 예? 상황 1, 상황 2, 상황 3, 상황 4, 상황 5, 상황 100, 상황 1000. 상황은 무수히 많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이 수많은 상황을 우리가 안 외워도 알게 되어 있도록 우리가 하느님이 만들어놨다는 건 압니다. 수많은 상황은 우리가 암기하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알도록 위대하신 조물주가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인간을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 위대한 능력을 그대로 꺼내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위대한 신이 우리 위대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위대성을 그대로 꺼내 쓰면 되는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고 암기해가지고 그거 하려고 하니까 지 스스로 바보짓 하는 거지. 예. 자살행위 아닙니까 그거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소중한 줄 모르고 무가치한 걸 알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자살행위 아닙니까? 예. 그 당연히 처벌해야 되죠. 그 죽었으니까 처벌 뭐 해서 그렇지. 예. 상황은 무수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과거라고 할 게 아니고 과거는 과거인데 1시간 전에 과거냐 1년 전에 과거냐 1000년 전에 과거냐 이걸 따지라 이겁니다. 예? 그 사람은 방금 말했다. 과거 맞죠? 방금 그렇죠? 방금도 과거예요. 1초 전에 말했다. 10초 전, 1시간 전에 그 사람 여기 왔다가 1시간 전에 그 말했다. 1시간 전도 과거고 어제도 과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말한 것은 과거는 맞는데 오늘 요 소리를 했느냐, 어제 했느냐, 100년 전에 했느냐, 예? 이걸 따져야 답이 나오는데 왜 요것만 가지고 애들한테 답을 외우라 하느냐 이 말이지. 답을 가르치고라 하느냐. 예. 자, 김치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했다면, 어제 말했다면, 금년에 말했다면,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했던 말이라면 김치를 지금도 좋아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아니죠. 그렇죠? 100년 전에 과거 지가 살아있을 때 그때만 김치를 좋아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는 100년 전에 말하기를 지가 김치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하면 이거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했거나 어제 말했거나 올해 말했다 하면 김치 아직도 좋아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직도 김치 좋아하고 있는 거. 이럴 때는 이걸 과거로 고치면 망친다, 망쳐. 답이 아니고 망치는 답이 되는 맞죠? 과거를 하더라도 1시간 전에 했는 말이라면
그 사람은 지가 김치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하면 안 된다. 지금도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그는 아까 말하기를 지가 김치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렇죠. 좋아한다고 해야 되지 좋아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상황을 딱 제시해가지고 답을 내야 되는 게 그게 교육이지 무조건 외우라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이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모든 사회분대 영어교육과 교수들이 꼼짝 못하고 당신이 옳소 항복했어요. 지금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건 말았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교육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에? 반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협조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부에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에? 그걸 인터넷으로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발표하는 이거 영어공식 7이라는 이 책을 한 번쯤 사보셔도 그 책을 엄청 팔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학원 원장인지 아니면 성문기본 회사 직원인지 모르겠어요. 성문기본이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때문에 자기 책이 이제 못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 누군지 이름을 안 밝히고 고소장에 들어가 병원에 또 명예훼손죄로 또는 사기죄로 아니면 경찰에 조사를 해봐라 이게 거짓인지 그럼 경찰 또 조사를 또 받았어요. 그런 결정을 내놓고도 또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전국의 4분대 영어교육과 교수들이 이걸 인정했는지 문서회로 인정했는지를 조사를 해달라는 그런 또 신고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대전 충남경찰청에서 또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증거를 내가 다 댔거든요. 증거 다 대고 경찰 조사관이 아이고 저도 감동했습니다 하면서요. 조사 끝나고 그 경찰 그 전문가도 날 배웅해 주더라고요. 길 안내한다고. 대구에서 오셨으니까 요리해서 저가면 역으로 길까지 안내해 주더라 이 말이지. 야, 여기까지는 안내 안 했지만은 그런 일도 겪었어요. 또 고소가 또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공정거래위원회에 또 고발한 사람이 있더라고. 이거 분명히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내용을 조사해봐라. 불공정거래다. 즉 사기다. 사기 판매다. 그것도 공정거래위에 또 조사받았잖아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상황이론 이거 하나 때문에 관사의 용법이다. 뭐 시제일치다. 뭐 모든 무슨 용법의 웨트는 뭐고 웨트와 오레디의 차이점 그 수많은 분사 고문 수많은 문법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거짓처럼 다 드러나 버렸다. 저 질문들 언제 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렇네요. 예. 자, 그러면 됐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를 풀려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보고 답을 암기하려 하지 말고 기본 원리에 따라서 좀 전에 의혈의 원리 그렇죠. 맑은 피가 흐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피가 맑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걸 기본을 알아야 된다. 피가 맑다고 사람들이 초등학생들이 물으면 피가 맑다는 게 무슨 뜻인지 걔들은 답을 못합니다. 물체는 맑다는 뜻인지 모르잖아. 우리는 적어도 자연연법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맑은 피 했을 때 맑은 피가 무엇을 뜻하는 말이다. 이거는 알아야 된다. 그죠? 그걸 모르면 그 다음 답이 안 나온다. 피가 잘 흐른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래서 의혈이 무엇인지. 의혈은 움직이는 의혈과 꼼짝 못하는 의혈이 있다. 이런 거 개념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장기의 위치, 장기의 기본 기능이 무엇이다. 그리고 무릎 관절의 혈자리가 무엇이다. 자, 이제 뭐냐면 중도의 맹물이 왜 나오느냐 이런 거 이제 하나 풀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이제 저런 것까지 다 여러분은 답을 요구하는데 저는 저 스스로 다 풀었어요. 누구한테 하나도 안 물어봤습니다. 이 상황이론에 따라서 풀려고 하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오늘 못 풀면 내일 하다 보면 저절로 또 알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위대한 조물주인지 뭐 하나님인지 우리 인간을 위대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내 몸속에 들어있는 이 위대한 능력을 꺼내 쓰면 된다는 거죠. 꺼내 쓰는 그 법칙은 그는 상황이론에 따라서 판단해보면 답을 스스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받을 상황에 있는 사람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금액을 또 얼마냐고 정하자 그래. 받는 사람은 우리 받는 사람은 좋다 받기로 하는데 얼마를 받는다 한 번 해주는데 얼마를 답으로 또 정하자는 거예요.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니까요. 모든 게 암기, 결정, 투표. 그 한 번 하는데 10만 원 하자 5만 원 하자. 왜? 정해버리면 편하다는 거지. 정해놔버리면 우리 라면 한 개 얼마다고 정해놔버리면 장사하기 편하잖아요. 그처럼 그 라면이야 물론 그러면 되겠지. 우리 이거는 라면하고 달라요. 한 번 해주는데 얼마라고 정해두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했다는 것 자체가 엉터리 학문이야. 엉터리야, 정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과거를 하고 있어, 간접합법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현재가 과거로 바뀐다고 정하는 이 자체가 엉터리 교육이다, 엉터리 학문이다.
예. 이런 거요, 간단한 말로 답을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전부 엉터리예요. 예. 지물에 대한 설명도 하자면 길어지는데, 이 길어지는 거는 누구한테 답을 내는 게 아니고, 해보면 저절로 알게 되다는 거. 경험을 통해서 한다. 제가 일일이 강의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황이론이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된다.